자, 스포츠를 재테크처럼 분석의 정석. 정말 너무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유튜브 복구받고 돌아왔습니다. 아르마다입니다. 저는 현재 숲TV에서 스포츠 분석 전문 베스트 스트리머로 공식 활동하고 있고요. 주력 종목은 다들 아시다시피 NBA와 일본 야구 그리고 이 메이저리그와 미국 축구보다 더 전문적으로 다뤄드리고 있습니다. 방송하면서 이제 조합 데이터표도 발송해 드리고 있고요. 제가 방송 3년간 약 3년간 기록해드렸던 제 두 조합으로만 만들어낸 이 연승 기록들 총 10연승 이상 7개 기록들 이렇게 화면에 깔끔하게 표시를 해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유튜브 측에서 좀 명확한 또 증거 자료들이 꼭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서 따로 숲TV 방송국 게시판에 개인 통상 기록이라고 해서 상단에 가장 크게 띄워놨습니다. 여기 오셔가지고 아무거나 링크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한 개가 더 추가가 됐죠. 5월에 승부 스트레이트 플러시라고 해서 6일 만에 초강승부, 강승부, 중강승부, 중승부 모두 또 가지고 왔고요. 5월은 정말 승부로 시작해서 승부로 끝나는 달이 아닌가 싶습니다. 당시 올렸던 날짜 그리고 내용들 그리고 댓글들 모두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데이터표 받아보실 분들께서는 현재 지금 카카오톡도 제가 새로 복구를 받고 있는 중이라서 댓글창 제가 링크 하나 새로 남겨드릴 테니까 요 링크 확인하시고 그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저한테 좀 문의를 주시면 카카오톡으로 데이터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유튜브도 또 새롭게 또 복구가 됐기 때문에 멤버십 역시나 다시 한번 가동되고 있습니다. 멤버십도 가입하시면은 멤버십 커뮤니티에서 데이터표 바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또 숲TV는 제가 또 복귀를 또 한 만큼 또 이렇게 이벤트 진행 중입니다. 또 오늘 딱 하루만 진행한 이벤트이기 때문에 요거 참여하실 분들도 카톡으로 참여하실 분들도 카톡으로 연락 주셔서 참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12시 넘기면 모두 종료가 됩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휴방을 제가 거의 한 열흘 가까이 현재 지금 진행을 한 것 같은데 휴방을 진행하는 동안 참 많은 또 적중률을 만들어냈습니다. 일단 이제 5월 우리가 첫 출발이죠. 오늘 5월 말이다 보니까 가볍게 결산하자고 한다면 5월 첫 출발을 우리가 승부 연승으로 출발을 해줬고요. 이렇게 또 5월 또 중반에도 이렇게 좋은 성적을 또 만들어내줬습니다. 약간 중후반 때 살짝 흔들리는 감이 없지 않아 있긴 했는데 그래도 또 말에 마지막에 좀 잘 터져주고 있고 특히나 이제 주간 같은 경우에는 제가 휴방하는 그 열흘 동안 열흘 중에 9일 적중 만들어내면서 이번 야구 시즌도 9할 승률 만들었습니다. 주간 7연승 축하드리고요. 또 추가적으로 현재 지금 중승부 2연승 오늘 3연승까지 한번 잘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카고 컵스와 신시내티 경기 첫 번째 경기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늘 강조 드리는 거긴 한데 이번에도 제가 유튜브 복구를 받은 이유죠. 아르마다 스포츠 분석 채널에서는 그 어떤 형태의 불법 사설 사이트 홍보를 금지하고 있다라는 거 덕분에 명확히 소명해서 또 유튜브 측에서 또 채널을 또 잘 돌려줬습니다. 한 번 더 강조 드립니다. 허위 신고는 정말 명백한 정말 강력하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카고 컵스와 신시내티 경기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신시 선발 투수가 포메란츠 선수입니다. 오프너고요. 아마 그 뒤에 다른 선수가 나올 겁니다. 제 생각엔 아마 벤 브라운이 나올 것 같은데 일단 오프너 형태로 던지는 선수다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이 선수의 강점은 장타율이 적습니다. 웬만하면은 더 거의 다 땅볼이고요. 맞는다라고 하더라도 대부분 좀 이제 외야 뜬공으로 그냥 끝나는 경우들이 많고 그만큼 볼에 힘이 좋습니다. 홈 경기에서 OPS 또한 별풍선 좋은 그런 150개 선수이기 적중 기원. 때문에 또 특히나 지금 최근에 시카고 컵스의 가장 큰 강점이라고 한다면 또 마운드 그리고 불펜의 힘 아니겠습니까? 필승조가 현재 지금 리그 30개 구단 중에 1등입니다. 그만큼 시카고 컵스가 아마 이제 오프너를 쓰고 벤 브라운 쓰고 그 다음에 필승조나 승리조 돌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전반적으로 마운드의 안정감 자체는 나쁘지가 않을 것 같아 보이는 시카고 컵스다 정도로 우리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신시내티 선발 투수가 오늘 닉 로돌로가 선발 등판을 하게 되겠습니다. 로돌로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홈보다 원정에서 강한, 그러니까 신시내티 홈 구장이 원래 그 타자 친화적인 구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신시내티는 홈 구장에서 못 던지는 투수들이 좀 종종 있는데 로돌로가 딱 그런 형태고요. 이번 시즌 4승 4패 방어율 3.3점대로 준수한 모습이지만 원정 경기는 더 좋아집니다. 원정 경기 방어율이 1점대밖에 안 됩니다. 1.44점대를 또 기록해주고 있고 OPS가 4할. 웬만하면 제가 형들한테 사고 안 친다라고 표현해드리는 투수들의 공통점은 원정 경기 OPS가 4할 때에 머물러 있는 팀 선수들입니다. 보통 이런 선수들은 사고를 잘 안 쳐요.
기본적인 빠따가 좀 있는 그런 선수들이다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딱히 뭐 위험해 보이는 건 없습니다. 닉 로들로도 조금 문제가 되는 건 득점권 피한 타율이 좀 높다라는 건데 이게 이제 신시내티 홈구장이 좀 득점권에서 좀 취약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좀 높은 것이지 뭐 전체적인 세부 지표도 훌륭합니다. 뭐 양쪽 다 아마 좀 마운드전이 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겠고요. 요거 저는 신시내티 프랜승 쪽 한번 접근해 볼게요. 일단은 컵스가 최근에 물론 필승조나 승리조 구간이 좋긴 했지만 아무래도 필승 승리조 구간과 그리고 패전 추격 요 구간 차이가 좀 크기 때문에 아무래도 마운드에서 앞서지 못하는 경기라고 한다면 그리고 신시 타선이 초반에 닉 로돌로를 털어주지 못한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아마 신시 시카고 컵스가 후반 가가지고 좀 점수를 실점을 많이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경기 오바 바라보면서 신시 프랜승만 보도록 할게요. 역배까지 보기에는 이미 어제 신시내티가 컵스를 한번 잡아버려가지고 그게 조금은 좀 애매했습니다. 만약에 어제 컵스가 이겼으면 오늘 신시 역배까지 한번 형들한테 드렸을 텐데 아무튼 프랜승에다가 오바만 보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탕만형 감사드립니다. 데이터 바로 발송해드렸습니다. 오늘 중승부 3연승 화이팅입니다. 자, 다음은 토론토와 애슬레틱스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덕병님 1599개 너무 고맙습니다. 좋습니다. 잠깐만요. 1호 99개 너무 감사드리고 형님 고맙습니다. 요거 제가 해드릴게요. 잠시만. 바로 연장 처리되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형님. 자, 토론토랑 애슬레틱스 경기인데 오늘 뭐 토론토 선발 투수가 아마 형들 입장에서는 뭐 자주 보셨던 이 선발 투수는 아니죠. 브레이든 피셔 선수가 선발 등판을 하게 되겠는데 뭐 이 선수는 마이너 그리고 이제 1군 메이저리그 왔다 갔다 하는 그냥 선수다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선수의 문제점은 볼이 많이 뜹니다. 공 자체 힘이 좀 떨어지는 선수이기 때문에 맞았다 하면 일단 공이 뜹니다. 그런 좀 문제점을 갖고 있고 애슬레틱스가 최근에 분명 연패는 맞지만 이 팀이 갖고 있는 어쨌든 강점은 이런 이제 장타값에 의거한 이런 다득점도 많이 뽑아낼 수 있는 그런 선수 팀들이기 때문에 다소 조금은 위험할 수 있겠다라는 좀 생각이겠고요. 아마 이제 얘도 오프너로 나설 것 같아요. 오프너로 나서고 아마 그 다음에 슐츠가 나오거나 아니면 라우어가 나오거나 둘 중에 한 선수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프너 형태 선수다 정도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애슬레티 선발 투수 군나르 호글랜드 선수가 선발 등판하는데 이번 시즌 1승 2패 방울 5점대입니다. 그때 제가 호글랜드 선수에 대해서 몇 번 평가를 해드렸고 그러니까 희한하게도 호글랜드 선수를 프리뷰를 좀 최근에 많이 해드리는 것 같은데 호글랜드가 좋은 건 공은 좋습니다. 확실히 이제 구위값이나 뭐 회전수나 다 괜찮은데 문제가 너무 적극적입니다. 그때 제가 다저스 이제 원정구장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갖고 있는 볼의 힘은 좋되 너무나도 한중간에 던지는 볼들이 많다 보니까 맞을 때 장타를 좀 많이 맞는 유형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역시나 아니나 다를까 수치가 좀 많이 안 좋습니다. 피장타율이 무려 5할대가 넘어간다. 그리고 뜬공 비율이 땅볼보다 2배가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피홈런 수치 같은 경우에도 한 경기 뛸 때 최소 2개 이상씩 맞아내고 있는 모습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위험한 형태의 투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8.5 구간에다가 토론토가 최근에 2경기 연속 2자릿수 득점 이상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 경기는 오바 쪽으로 한번 볼만한 경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다만 조금 우려스러운 거는 토론토가 어쨌든 2경기 동안 12득점, 11득점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야구에서 흔히 말하는 나눠치기 이게 좀 안 될 가능성도 좀 있다. 토론토 승과 마헨승도 보긴 하지만 차라리 오바 쪽으로 접근하는 게 현명한 선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바 먼저, 그 다음은 토론토 승과 마헨승 순서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텍사스와 세인트 루이스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 가지고 온 4경기는 요거 프리뷰 공식 프리뷰 끝난 다음에 또 수피비 형님들이 따로 또 질문 주시면 제가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텍사스 선발 투수 오늘 패트릭 코빈입니다. 3승 3패, 방어율 3점대. 회춘하는 시즌을 보내고 있습니다. 코빈은 정말 제가 지난 시즌까지 정말 좋아했던, 반대 찍으면 그냥 돈이 들어왔던 그런 선수였는데 이번 시즌은 확실히 좋아지는 모습. 특히나
홈 경기에서 아주 훌륭합니다. 또 이제 세인트루이스 선발 투수가 소니 그레이입니다. 5승 1패, 방어율 4점대. 제가 이 선수는 입이 마르고 닳도록 말씀드립니다. 한 가지만 보시면 된다. 홈이냐 원정이냐. 원정 경기는 걸러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만큼 오늘 원정 소니 그레이다라는 거 좀 위험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 홈 선발 투수가 오늘 패트릭 코빈 선수인데 원정 경기 방어율이 4점대, 홈 경기가 2점대로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이 선수가 아무래도 나이값도 많고 지난 시즌 워싱턴에서 워낙 이제 흔들렸던 투수였기 때문에 모든 경기를 엄청나게 잘 던지지 못합니다. 또 나이값도 있고 구위값도 떨어지기 때문에 맞는 볼들이 대부분 좀 볼이 많이 뜬다라거나 볼 끝이 왜 이렇게 약할까라는 생각도 많이 들긴 하지만 적은 이닝을 최소 실점으로 최근에 막아주는 피칭이 홈 경기에서 많이 나옵니다. 평균적으로 던지는 이닝이 5이닝밖에 안 되지만 그만큼 또 실점률도 상당히 또 낮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보통 1실점에서 2실점 정도 해주고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 붙여주는 불펜들이 또 짱짱하다라는 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패트릭 코빈이 홈 경기에서 좀 조심스럽게 존을 넓히면서 던지는 게 세인트루이스 입장에서는 다소 좀 존이 좁은 그런 타격값을 보여주는 또 팀이기 때문에 상성이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패트릭 코빈이 오늘 나쁘지 않은 피칭 보여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세인트루이스 선발 투수 소니 그레이긴 한데 얘도 이제 홈 경기가 방어율이 3점, 원정 경기가 6점대입니다. 좀 많이 높아요. 그리고 얘도 이제 어느 정도 나이를 좀 먹죠. 소니 그레이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맞는 볼들이 많이 넘어갑니다. 피홈런 수치가 좀 있고요. 특히나 이 선수는 솔로 홈런을 잘 맞지 않습니다. 맞을 때 보면 2런, 3런 이렇게 맞기 때문에 뭐 그런 것도 조금은 위험도가 따를 수 있겠다라는 거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그럼에도 최근에 두 선수의 흐름 자체가 좋아요. 패트릭 코빈 같은 경우에도 홈 경기에서 좋은 흐름, 그리고 소니 그레이도 갖고 있는 이제 그 사이즈가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투수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텍사스 프랜승 접근하기 좋을 그런 구간이고, 그 다음에 7.5긴 하지만 언더 보겠습니다. 그리고 텍사스 역배까지 순서대로 볼게요. 이게 가장 접근하기 좋은 거는 프랜승이라고 생각이 들긴 합니다. 배당 대비 생각했을 때는 언더도 괜찮아요. 자, 다음은 필라델피아와 밀워키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것도 아주 괜찮은 경기죠. 오늘 선발 투수가 이제 필라델피아 선발 투수가 헤수스 루자르도입니다. 5승 0패, 방어율 2점대인데 제가 그때 루자르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렸는데 모든 구종 가치들이 리그 상위권에 위치가 되어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두 부류잖아요. 분석하시는 분들 보면은 이제 홈이랑 원정 상성들 보거나 아니면 세이브 매트릭스를 보거나, 두 번째로는 이제 저처럼 구종 분석을 하는데 저는 두 가지를 다 봅니다. 첫 번째로 세부 지표가 굉장히 안정적인 편 속하는 루자르도 있고, 추가적으로 구종 지표는 더 좋습니다. 구종 하나하나마다 이제 리그 전체 평균으로 놓고 봤을 때도 리그 극상위권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이런 보통 고위 몰빵 투수들, 그리고 구종값이 잘 나온 투수들은 홈 경기에서 더 강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뭐 지금 시점에서 경기당 홈런 비율이 0.4점대에 잡힌다라는 거는 웬만한 투수들보다 한참 이 안정감이 높다라는 겁니다. 이쯤 되면 보통 이제 피홈런 수치들이 좀 리스크들이 보통 0.5포인트에서 6포인트 사이 노는데 0.4포인트다. 아주 훌륭하고요. WHIP가 메이저리그에서 1.1점대라는 거 상당히 훌륭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득점권이나 뭐 전체적인 피안타율 자체도 2할 때 그리고 1할 때 중후반대에서 놀기 때문에 또 뭐 전반적인 흔들림 자체가 없는 선수다. 이닝도 잘 먹습니다. 평균 6이닝 이상 또 먹어줄 수 있는 그런 선수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필라델피아가 홈 경기에서 루자르도 내놓고 많은 실점을 한다는 건 일단 생각할 수 없는 그런 흐름이다 정도만 알고 계시고요. 밀워키 선발 투수가 오늘 패트릭 선수가 선발 등판합니다. 2승 4패, 방어율 2.9점대를 기록해 주고 있는데, 패트릭도 제가 이제 밀워키 홈 경기 때 선발 등판할 때는 굉장히 잘 가져갑니다. 좋아하는 선수인데, 문제가 원정 경기 때 나오는 이 장타 비율. 얘가 원정만 가면은 볼이 좀 많이 뜹니다. 그리고 필라델피아가 홈 경기에서 뜬 공을 가장 잘 치는 그런 팀들이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상성상 요거는 루자레도가 좀 근소하게 앞설 만한 경기라고 좀 놓고 보겠고요. 양팀 불펜 비교해 보았을 때도 최근에 필라델피아도 그렇고 밀워키도 그렇고 좀 불펜이 많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아마 선발에서 게임 차이가 좀 많이 벌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필라델피아 승리 정도로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인슨까지 보기에는 이게 필라델피아 최근 불펜도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좀 위험한 불펜이기 때문에 전 요거 마헨승은 보지만 굳이 챙겨가진 않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언더까지 보도록 할게요. 아마 이게 그 불펜에서 조금 왔다 갔다 거릴 만한 그런 게임이라고도 지금 생각을 합니다. 약간 KBO 같은 그런 느낌, 이런 느낌일 것 같아요. 언더는 어떠냐고. 그러니까 필라델피아가 루자로도 내놓고 많은 실점을 하지 않는 건 맞긴 한데 얘들 둘 다 이제 불펜이 늘상 문제였으니까 최근에. 그래서 이 불펜 때문에 조금 언더도 고민이 되긴 합니다. 다음 8.5라는 게 정말 수상해요. 루자로도인데 7.5가 아니라 8.5. 심지어 필라델피아가 최근 홈구장에서 그렇게 많은 점수를 내지도 못하는 팀인데 그게 조금은 수상했다. 자, 그 다음은 뉴욕 매치 클리블랜드 그리고 LA 에인절스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버 좋아하시는 분들 그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여깁니다. 예. 그러니까 나는 오바충이다. 오바 꼭 이제 베팅할 때 골라가시는 분들은 이 경기 아니면 오늘 오바를 어떤 걸 선택을 할 수 있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 다만 이게 최근에 그 콜로라도랑 뉴욕 매치 콜로라도랑 시카고 컵스였다. 걔네들이 붙었을 때 정말 그 콜로라도 선발 투수가 마르케스였는데 7.5점을 받은 때가 있었어요. 그때 제가 이게 왜 7.5지? 덥석 물었다가 7점 나가지고 그때 언더 뜬 그런 경기가 있었었는데 그런 느낌 아니고서야 이게 7.5가 떨어질 만한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클리블랜드 선발 투수건을 슬레이드 체코니 선수가 선발 등판하고요. 1승 1패 방어율 3점대고 홈 경기에서 굉장히 약합니다. 원정 경기 이제 방어율이 4점대 정도로 좀 준수하긴 한데 홈 경기 방어율 10점대입니다. 굉장히 좀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러니까 POPS가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1 넘어가는 그러니까 9할을 초과한 선수는 선발 자격 요건이 안 됩니다. 근데 체코니는 현재 지금 홈 경기에서 무려 10레벨 투수다. 그리고 POPS가 1이 넘어가는 거는 굉장히 불안한 투수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에인절스 선발 투수가 카일 핸드릭스가 선발 등판을 하게 됩니다. 핸드릭스 이번 시즌 2승 6패 방어율 5점대인데 정말 핸드릭스도 뭐랄까요? 예전에는 진짜 그 컵스에서 뛸 때는 체인지업을 기반으로 정말 핸드릭스가 이렇게 선발로서도 잘 뛸 수 있구나 이 정도 보여줄 수 있는 이런 투수구나 라고 할 때가 있었었는데 이제는 뭐 정말 몰락을 했습니다. 원정 경기 방어율이 무려 6점대가 넘어가고요. 이 선수의 지금 문제점은 피홈런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맞았다 하면 넘어가죠. 특히나 체인지업 본인 주구종에서도 최근에 홈런이 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경기는 진짜 7.5인 게 좀 약간 좀 미스터리입니다. 클리블랜드나 에인절스가 분명 빠따의 기복은 있습니다. 잘 칠 때와 못 칠 때가 분명 갈리는 그런 팀이긴 하지만 사실 양쪽 다 갖고 있는 그 승리의 기반은 마운드가 아니라 타격점입니다. 에인절스도 최근에 연승할 때 보면은 막 역배 연승할 때 보면은 타격으로 게임을 다 갖고 왔죠. 클리블랜드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장타가 좋은 팀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 뭐 7.5라고 한다면 충분히 한번 도전해 볼 수 있고 물어볼 수 있는 구간이 아닌가. 그때처럼 정말 그 7.5 구간 7점 나왔던 그런 구간만 아니면 이거는 오바가 나와야 되는 경기다. 클리블랜드 승에다가 에인절스 프랜스 2점 차 안쪽으로 떨어지면서 오바 날 만한 게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뉴욕 매치랑 콜로라도 경기인데 이런 경기는 제가 굳이 프리뷰를 해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죠? 매치 선발 투수가 이제 센가 코다이 선수 5승 3패 방어율 1.46점대, 콜로 선발 투수가 센자텔라 1승 9패 방어율 6점대인데 콜로라도 홈구장 요거는 요런 얘기 해드리면 재밌을 것 같아요. 콜로라도 홈구장이 이제 쿠어스 필드지 않습니까? 이 쿠어스 필드에서 우리가 점수가 많이 나온다라는 건 많은 분들이 이제 알고 계세요. 야구 조금 좋아하시는 분들, 야구를 오래 보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그래 쿠어스 필드는 일단 점수가 잘 나오는 구장이야. 근데 왜 점수가 잘 나오는지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냥 공식처럼 외워버리신 분들이 많은데 이제 쿠어스 필드의 그 점수가 잘 나오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공기 밀도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볍게 그러니까 짧게 이제 볼들이 뜰 공들이
보통 이제 공기 밀도로 인해서 좀 더 15%에서 20% 정도가 더 차이가 많이 나죠. 그래서 더 멀리 날아갑니다. 그리고 던지는 볼의 영향도 좀 있는데 투수들이 던지는 브레이킹 볼, 특히나 커브나 포크볼 요런 볼들이 덜 떨어집니다. 떨어지다가 조금 더 떨어져야 되는 볼들이 보통 한중간에 몰리거나 덜 떨어져서 보통 이제 타자의 빠따에 걸리는 경우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콜로라도는 기본적으로 점수가 좀 많이 나오는 구장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계시면 되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콜로라도는요 기본적으로 어떤 볼에 약하냐면 포크볼에 굉장히 약합니다. 그러니까 브레이킹 볼이 본인들 홈구장에서 보던 것과 원정 경기에서 보던 게 아예 달라요. 더 떨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생가코다이, 오늘 뉴욕 매치 선발 투수 생가코다이의 결정구는 포크볼입니다. 정말 명실상부 메이저리그에서 현재 지금 뭐 정말 가장 좋은 포크볼이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특히나 생가는 홈 경기에서 이번 시즌 압도적인 또 시즌을 보내주고 있기도 하죠. 배당 1.16입니다. 이거는 일반승은 생각하지도 마시고요. 1마인승이 정배라고 보시면 됩니다. 1마인승에다가 뭐 2.5 마인승까지 보셔도 될 것 같고, 뭐 콜로라도는 늘 말씀드렸다시피 빠따가 늘 문제였던 또 팀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거는 언더 쪽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치가 센자텔라를 얼마나 털어줄 수 있을까? 7.5점이기 때문에 얼마나 털어줄 수 있을까 하긴 한데, 최근에 매치 빠따 보면은 뭔가 좀 답답해요. 연결고리도 좀 답답하고, 뭔가 이제 뭐 상위 타선과 이 하위 타선의 어떤 이제 그런 조합들, 중심 타선은 훌륭한데 그런 게 좀 많이 아쉽죠. 그래서 요거는 언더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승 1.16 배당은 뭐 정말 그 단폴 안 되시는 분들, 뭐 이런 분들만 활용하시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은 캔자스시티와 디트로이트 경기입니다. 자,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경기입니다. 캔자스 선발 투수가 오늘 와카 3승 4패 방어율 3.21점대, 디트로이트 선발 투수가 오늘 타릭 스코발입니다. 5승 2패 방어율 2.49점대인데, 제가 최근에 이제 올킬도 내드렸던 이 구간이 있어요. 여기 보면 이제 야간 싹쓸이 올킬을 제가 내드렸지 않습니까? 요것도 아까 안 보여드렸구나. 요거 한번 더 보여드려야겠다. 자, 요거 제가 그때 코멘트를 형들한테 뭐라고 이제 보내드렸냐면은, 전 항상 이제 데이터표를 보낼 때 조합만 보내는 게 아니라 이제 오늘 제가 어떻게 경기를 봤는지도 함께 제공을 해드리는데, 이때 이 필라델피아와 그리고 애틀랜타 경기가 한 경기입니다. 그러니까 필라델피아랑 애틀랜타가 같이 붙는 경기인데, 제가 일반승이랑 프랜승을 둘 다 가져왔어요. 그리고 제가 거기 배팅 코멘트에다 뭐라 그랬냐면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1점 차 보이는 구간입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1점 차 보이는 구간들이 있어. 이때 이거 1점 차 났죠. 6대5였나요? 1점 차로 필라델피아가 승리했던 그런 경기였습니다. 자, 그런 경기와 굉장히 비슷한 결의 경기가 바로 캔자스랑 디트로이트 경기인데, 일단 캔자스 같은 경우에도 홈 경기에서 마운드 값을 굉장히 따진 팀이고, 디트로이트 같은 경우에도 마운드에서 앞설 때 타선의 역량으로 게임을 잘 갖고 오는 팀입니다. 오늘 와카랑 타릭 스쿠발의 어떤 사이즈만 놓고 보면은 근소하게 타릭 스쿠발이 앞서면서 양쪽 다 사실상 필승이나 승리조를 투입할 수 있는 그런 언더사이즈의 경기이기 때문에, 뭐 물론 어제 경기 7대5 많은 점수가 나긴 했습니다만, 저는 이 경기 1점 차 봅니다. 또는 많이 나와봐야 2점 차가 아닐까. 저는 이거 다 써도 된다고 봐요. 디트로이트 승, 뭐 캔자스 프랜승, 아니면 승 1무 고배당 쓰실 분들은 3.3배거든요. 승 1 햄무 쓰시고, 아니면 뭐 언더도 쓰시고, 네 가지가 전부 다 쓸 수 있는 그런 구간들이기 때문에 뭐 정말 마음에 맞게, 그리고 이제 뭐 4대에 맞게 잘 골라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둘 다 굉장히 또 결도 비슷하고, 오늘 선발 출격하는 두 투수들의 어떤 합들도 굉장히 비슷하기 때문에 또 굉장히 좀 활용하기 좋은 그런 경기였다 말씀드릴게요. 다만 저는 오늘 안 가져갔습니다. 저는 이때만큼 조합 1점 차가 보였던 구간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오늘 걸러갔습니다. 그러면 마이애미랑 샌프란시스코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이애미 선발 투수가 카브레라 선수가 선발 등판을 하겠습니다. 이번 시즌 1승 1패 방어율 4.7점대를 기록해주고 있고요. 또 샌프 선발 투수가 오늘 로비 레이 선수입니다. 7승 0패 방어율 2.56점대를 기록해주고 있는데, 지금 로비 레이가 정말 어마어마한 퍼포먼스를 보여줍니다. 지금 7승 0패예요. 7승 0패. 그 당시 싸이 영상 받았을 때 당시의 그 구종값과 현재를 비교해보면 차이는 많이 납니다. 당시의 구종값들은 평균적으로 7.9점대가 나왔고요. 현 시점에서는 지금 2.9점대입니다. 그러니까 차이가 한 2.5배 이상 좀 많이 나는 차이 상황이긴 한데, 다만 이제 로비레이가 선발 등판을 했을 때
득점 지원을 좀 잘 받는다라는 게 분명히 좀 있는 현재 지금 상황인 것 같고, 뭐 추가적으로 이 선수가 세부적인 지표만 놓고 봐도 안 좋은 게 없어요. 다 좋습니다. 피장 타율, 득점권 피한 타율, 피한 타율, 심지어 이 선수가 구위값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피홈런 리스크도 없고요. 특히나 WHIP입니다. 이게 이제 이닝당 주자 출루율인데 이게 1.1입니다. 굉장히 훌륭하죠. 여기에다가 로비레이가 최근에 좀 문제점이 이닝을 못 먹는다는 문제점도 있었는데, 최근에 보면 6이닝씩도 꾸준하게도 잘 먹어주고 있고, 현 시점 지금 리그 메이저리그 통틀어서 불펜 1위 팀, 최근에 이제 불펜 1위 팀은 제가 컵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현 시점 그냥 시즌 통틀어서 1위 팀이 바로 샘프다 보니까 이게 마운드가 앞서는 게임에서 샘프가 경기를 놓치긴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마운드가 좋은 팀이고, 만약에 오늘 샌프란시스코가 마이애미한테 진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마운드 때문은 아닙니다. 타선 때문일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샘프 타선이 거의 다 하위권입니다. 최근 일주일의 지표만 놓고 봤을 때는 우르크도 현재 지금 리그 24위권에 좀 낮게 위치가 되어 있고요. 전체적인 모든 타격 지표가 다 22 후반, 중후반대입니다. 그만큼 샘프가 오늘 경기를 만약에 진다? 이거는 타선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샌프란시스코 일반 승만, 그리고 마이애미 프랜승, 그리고 언더로 한번 활용해 보셔도 나쁘지 않아 보이는 경기입니다. 왜냐면 로비레이는 잘 던질 거고, 그리고 샌프란시스코의 타선은 답답할 거고. 마이애미 선발 투수 카바레라 같은 경우에는 홈경기 약합니다. 홈경기 방어율 5점대, 원정경기 3점대죠. 이 선수도 문제점이 이제 홈런을 많이 맞는다라는 거, 그런 좀 문제점이 있지만, 이게 샘프 타선이 최근에 하는 꼬라지 봐서는 과연 카바레라를 얼마나 공략을 잘해줄 수 있을까, 좀 그런 걱정이 좀 든다. 자, 다음은 시애틀과 미네소타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것도 제가 참 좋아하는 경기입니다. 시애틀 선발 투수가 브라이스 밀러. 항상 제가 승부로 가져가거나 주력으로 가져갈 때 이제 시애틀이 딱 그 주력에 있으면은 대부분 홈 경기에서 잘 던지는 애들이 이제 제가 참 잘 써먹는 그런 경우들이 좀 많아요. 그리고 시애틀 선발 투수가 이제 또 브라이스 밀러라고 한다면 저는 충분히 좀 노려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긴 하지만, 이제 문제가 미네소타에 최근에 원정 빻다가 또 다시 한번 올라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미네소타가 최근에 그 연승 장줄이 한번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다 타격값으로 게임을 갖고 왔던 그 연승 구간이었는데, 최근에도 보시면 미네소타가 또 이제 타격이 잘 나올 때 항상 점수를 좀 잘 가지고 오고 승리를 잘 가지고 오는 게 있어요. 어제 경기도 12점을 내면서 또 승리를 가지고 왔는데, 다만 이제 그 브라이스 밀러가 갖고 있는 어떤 구위값들이 현재 지금 시애틀 모든 선발 투수 통틀어서 여전히 가장 좋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선수도 이제 최근에 문제점으로 좀 꼽히는 거는 뜬공이 좀 많다. 문제는 좀 공격적으로 피칭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고요. 다만 뭐 브라이스 밀러가 홈경기 선발 등판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좀 안정감 있게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미네소타의 빠따를 제어할 수 있다는 것은 충분히 승리로 이끌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겠고, 미네 선발 투수 오늘 베일리 폴터인데, 베일리 폴터도 이제 초반에 흔들렸다가 중반부터 좋아지기 시작을 했는데, 이제 그게 이제 홈 경기죠. 홈 경기에서 잘 던지면서부터 베일리 오버는 슬슬 이제 본인의 이제 사이즈를 올린 그런 케이스라서 원정 경기 좀 약합니다. 방어율 무려 5점대 원정 경기는, 홈 경기가 2점대다 보니까 확실히 좀 차이가 나는 그런 현재 상황이겠고요. 뭐 요 선수 같은 경우에 좀 뜬공이 많습니다. 시애틀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좀 빠따가 답답하긴 하지만 최근에 그래도 이제 공갈포 팀, 홈런 한두 방으로 먹고 산 팀이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는 시애틀 쪽으로 충분히 접근해 볼 수 있다. 왜냐면 시애틀이 어쨌든 배당도 잘 받았어요. 1.7배당이면 충분히 활용하기 좋은 구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반 승만 권장드리겠고요. 늘 강조드리지만 시애틀은 정말 마인승 가면 속 뒤집어집니다. 그래서 언더, 시애틀 승에다가 마인승에다가, 시애틀 마인 가고 싶으신 분들은 차라리 언더가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언더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라이스 밀러도 최근에 좀 이제 방어율이 많이 올라갔어요. 지금 방어율 5점대까지 올라왔는데, 뜬공이 조금 많다라는 게 살짝 조금은 불안하긴 합니다. 자, 다음은 다저스랑 뉴욕 양키스입니다. 오늘 은근 양키스 보신 분들 정말 많을 거예요. 근데 우리 뭡니까? 주력 몰빵으로 오늘 다저스 역배를 가지고 왔습니다. 초반부터 곤솔린이었죠. 오늘 많이 좀 터져 나갔는데, 오타니 선수가 역시나 홈런 2방. 오늘 제가 다저스 역배를 드린 이유는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프리드가 흔들릴 것이다. 그 금강불개였던 프리드가 여기서 흔들릴 것이다. 왜? Why? 일단 프리드는 공이 좋다. 이게 문제였죠. 핵심이죠.
어제 제가 프리뷰를 해드렸었으면 아마 이 얘기를 똑같이 해드렸을 텐데 프리드의 강점은 볼입니다. 그러니까 직구, 강력한 직구에서 나오는 카운트 싸움이 유리하다라는 건데 사실 다저스에게 강점을 띄었던 대부분의 투수들을 보면은 카운트 싸움을 유리하게 가져가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 헛스윙을 많이 이끌어내는 투수들이거나 또는 수싸움을 복잡하게 가져갈 때 다저스를 상대로 좋은 성적을 잘 내죠. 그러니까 이게 다저스 타선이 생각보다 직선 구조,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LG 같은 느낌인데 직선 구종과 몰리는 볼에 강해요. 근데 프리드가 은근히 몰리는 볼이 많아. 근데 그게 볼이 워낙 좋다 보니까 다른 팀들은 치지 못했던 것이었는데 다저스는 어림도 없었죠. 오늘 프리드를 상대로 더베메롱스 무려 26님 별풍선 6득점을 999개 냈습니다. 적중 기원. 결국에는 7월 말까지 프리드가 연장 기억 또 그거. 더베베로 형이 확인되셨습니다. 결국 프리드가 흔들릴 거라고 봤고 이렇게 다저스 역배승을 주력 몰빵으로 가져가서 또 잘 가지고 왔는데 오늘은 사실 두 양 투수들이 큰 특징이 없습니다. 다저스 같은 경우에도 오늘 넥 2승 2패 방울 5점대, 양키스도 워렌 3승 2패 방울 4점대인데 둘 다 뭐 그저 그래요. 그렇게 뭐 넥은 홈 경기 약하고 워렌은 원정 경기가 더 약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쪽 다 빠따전으로 오늘도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수준인데 제가 볼 때 양키스도 마음먹고 빠따력을 보여줄 수 있는 경기라고 한다면 차라리 이 경기는 오바 쪽으로 접근을 하는 게 맞지 다저스나 양키스나 둘 중에 하나를 고르긴 좀 어렵다. 일단 오늘 2차전을 보시고 만약에 다저스가 오늘 경기를 이긴다라고 한다면 3차전은 패스하시고요. 오늘 경기 만약에 양키스가 이긴다라고 한다면 내일 다음 경기 때 다저스 쪽에다가 좀 힘을 강하게 금액을 강하게 실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절대 저는 루징은 없을 거라고 봐요. 다저스와 양키스 이 라이벌전에서는. 그래서 오바 하나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샌디에이고와 피츠버그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제가 이제 복귀해가지고 분석을 해서 그런지 프리뷰를 간략하게 하는 방법을 까먹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경기마다 좀 길어지고 있는데 우리 유튜브 형님 너무 죄송하고요. 오랜만에 또 복귀다 보니까 조금 영상 길더라도 이해 좀 부탁드립니다. 뒤에 미국 축구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 미국 축구는 그냥 승패인데 언더버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샌디에이고랑 피츠버그 경기 이론적으로 봅시다. 이론적으로 구종 분석을 하는 저로서는 오늘 메이저리그 15경기 중에서 가장 좋은 경기입니다.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두 선발 투수의 차이가 가장 많이 나는 게임, 오늘 이 게임이라고 보고 있고요. 자, 샌디 선발 투수가 오늘 딜런 시즌 1승 3패 방어율 4.5점대고 피츠버그 선발 투수가 오늘 베일리 폴터입니다. 3승 3패 방어율은 3점대를 기록을 해주고 있는데 표면적인 지표에서는 딜런 시즈가 방어율도 좀 더 높고 약합니다.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홈과 원정의 우리가 차이만 놓고 봤을 때 딜런 시즈는 홈 극강이죠. 방어율 3점대, 원정 6점대입니다. 2배 이상 차이가 나고요. 베일리 폴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정 경기 방어율이 2점대, 홈 경기 방어율이 2점대, 원정 경기가 5점대로 역시나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유는 장타율이에요, 장타율. 베일리 폴터는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얘는 장타 때문에 망하는 선수입니다. 원정 경기 가가지고 한중간 던져서 장타가 되거나 특히나 얘 장타는 희한한 게 2루타 3루타가 많아요. 그렇게 홈런이 많은 투수는 아닌데 맞았다면 2루타님 3루타가 돼. 주자를 쌓아놓고 자꾸 안타를 맞기 때문에 샌디에이고가 가장 좋아하는 구조를 갖고 있는 그런 투수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딜런 시즈는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 그 딜런 시즈 이제 슬라이더 주사위가 6뜨는 구간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대부분이 홈 경기긴 하거든요. 최근에 원정에서 한번 터졌던 때가 그때 우리 중승부 때, 중강승부 때 양키스 원정 가서. 근데 얘가 홈 경기에서 슬라이더가 생각보다 6이 뜨는 경우들이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딜런 시즌은 다 필요 없어. 하이 페이스트볼, 160마일짜리 하이 페이스트볼과 슬라이더만 잘 긁혀줘도 웬만한 선수들, 팀들은 다 잡아먹습니다. 특히나 피츠버그처럼 이렇게 슬라이더의 약점인 팀을 상대로는 좀 더 강할 수밖에 없지 않나. 저는 이게 선발, 불펜, 타선, 뭐 구종가치, 세부 지표 모든 지표에서 샌디에이고가 정말 이거는 다 앞서는 경기라고 봐요. 이것도 만약에 샌디가 진다라고 한다면 타선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그거 아니고서야 피츠버그가 이 베일리 폴터 내놓고 딜런 시즈 잡을 가능성은 저는 1% 정도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샌디승 이거는 마인승까지 저는 봐도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언더까지 보도록 할게요. 요거는 저는 뭐 일반승보다는 차라리 리스크를 키우시고 1마인으로 가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경기는 뉴욕 닉스 그리고 인디애나, 오늘 NBA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제가 쉬는 동안 NBA 관련 질문들이 생각보다 많이 왔어요. 너무 감사드리죠. 어쨌든 휴방이라서 쉬고 있는데도 NBA 관련 질문들은 정말 꾸준하게 주신다라는 게 뭔가 좀 이제 인정을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그 휴방 기간 동안 여러분들 제가 오클라호마 경기 가지고 승부를 정말 야무지게 싹싹 발라 먹었는데, 요거 형들 오클라호마 경기 제가 이번 미네소타 1차전부터 5차전까지 다 맞췄습니다. 그리고 덴버 4차전, 그러니까 오클라호마 덴버 4차전 때부터 그 4차전 경기 결과부터 오클라호마는 미네소타랑 5차전까지 9번의 경기를 다 맞췄어요. 그래서 곧 있을 이제 이 결승전 또 오클라호마 기대해 주시고요. 나머지 오클라호마, 제가 볼 때 오클라호마가 결승전에선 4대1 아니면 4대2가 나올 것 같긴 합니다. 어느 팀이 올라오냐에 따라 달라요. 닉스가 올라오면 4대1까지는 봅니다. 그리고 인디애나가 올라오면 아마 4대2까지 나올 거예요. 아무튼 요것도 제가 한번 잘 잡아드리도록 할게요. 아무튼 또 많이 저거 기대해 주시고, 자, 인디애나랑 닉스 경기인 건데, 제가 5차전을 이미 형들한테 그 배팅 코멘트에다가 적어드렸어요. 닉스가 이길 것이다. 그리고 5차전 닉스가 이겼을 때 뭡니까? 6차전 또 이길 것이다. 말씀을 드렸고 5차전에 이겼습니다. 이건 제가 뭐 어쨌든 힘의 가리 없이 정말 뉴욕 닉스가 인디애나를 잡아낼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때 제가 축 잡고 돌렸어요. 닉스를. 여기 있죠. 닉스 경기를 축 잡고 돌렸습니다. 이때 당시에 인디애나 역배 쪽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죠. 근데 그러니까 이유는 매우 간단해요. 뉴욕 닉스가 홈 경기였지 않습니까? 어쨌든 1차전과 2차전 홈 경기에서 인디애나한테 둘 다 내어줬고, 그리고 이제 엘리미네이션 경기에서 그렇게 시즌 내내 홈 경기에서 강했던 닉스가 엘리미네이션 경기를 홈 경기에서 또 진다. 말이 안 된다. 이제 그런 이유에서 드렸던 거였고, 자, 그리고 저는 그거를 봤어요. 만약에 닉스가 5차전을 승리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할리버튼을 묶어내면서 타운스가 폭발하는 그림을 본다면 충분히 이거는 똑같이 복사 붙여넣기로 6차전을 또 그렇게 쓸 것이다 라고 봤는데, 한 가지 더 추가하겠습니다. 티버트 감독이 드디어 벤치를 쓰기 시작을 했어요. 이거는 저는 정말 장족의 발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3년 내내 선수들을 혹사시키고 갈아넣으면서 정말 많은 비난과 그 정말 그런 걸 받았던 이 감독이 엘리미네이션 경기, 정말 한 경기, 마지막 경기를 앞두고 벤치 멤버들을 가용을 했는데 이 벤치 멤버들의 효율이 좋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전 선수들에 대한 체력이 커버가 잘 되고, 이 주전 선수들이 후반전까지 쿠리시비님 이 별풍선 커버가 되는 777개 모습들, 적중기원. 저는 이거는 아주 훌륭한 구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이제 뉴욕 닉스가 지금 보시면 형들 타운스랑 로빈슨을 4번, 5번에 같이 씁니다. 투빅 전술이죠. 우리가 이거 어디서 봤습니다. 어디서 봤죠? 바로 오클라호마입니다. 오클라호마가 쓰고 있는 투빅 전술을 지금 뉴욕 닉스가 똑같이 갖고 와서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누구 뺐습니까? 조슈 하트 뺐죠. 조슈 하트가 보면은 직전 경기 때 다 좋았어요. 좋았는데 뭐가 안 좋았냐면 외곽이 안 좋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차라리 우리는 내일 이제 인디애나 원정을 가서 외곽 공격력이 아니라 완전히 수비로 상대를 질식시켜 버리겠다. 특히나 누구? 할리버튼을 묶자. 직전 경기 할리버튼이 꽁꽁 묶이면서 인디애나의 외곽이 줄어들었고 거기서 패배를 했습니다. 결국 뉴욕 닉스가 가장 잘하는 포스트 게임이 통했고 그 부분에서 점 차이가 많이 벌려졌죠. 이 경기를 똑같이 한번 더 하되 조슈 하트를 빼놓고 4번, 5번 투빅 전술로 오클라호마가 지금 쓰고 있는 형태의 리바운드 게임을 해보겠다. 3점을 던지되 놓친다고 하더라도 바로 리바운드를 잡아서 2점을 넣어보겠다. 우리가 점수를 못 놓고 내려오는 일은 없을 것이다. 너네는 꼭 3점 아니면 답이 없게 만들겠다. 이런 형태의 지금 느낌인 겁니다. 다만 이제 인디애나가 3점이 터진다라고 한다면 뭐 이건 답이 없죠. 닉스 입장에서 승부수를 던지는 거고요. 이게 뭐 인디애나가 이제 원정 아무 홈 경기다 보니까 원정 경기에서 조금 부진했다라고는 해도 이 팀은 항상 3점으로 먹고 살았던 팀이었고, 그리고 이제 뭐 그 경기를 보면서 제가 들었던 건데 7초 안에 공격하면서 3점 성공률이 50%가 넘어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수치만 놓고 봤을 때도 이 팀이 어떤 팀인지는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 요거는 뉴욕 닉스 프랜승으로 베팅하시는 분들 없으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역배입니다. 역배로 보시거나 또는 인디애나 일반승으로 베팅하시는 분들 없으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마헨입니다. 인디애나가 이긴다면 마헨이요. 뉴욕 닉스가 이긴다면 역배입니다. 그러니까 프랜승으로 애매하게 들어올 가능성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거 베팅하실 분들, 인디애나 가실 분들은 마헨으로 베팅하시고 닉스 프랜승 가실 분들은 역배로 지금 바꿔서 베팅하시면 됩니다. 저는 닉스 역배 봅니다. 프랜승에다가 솔직히 언더만 진짜 모르겠어요. 닉스가 이긴다면 언더 같긴 합니다. 할리버튼을 꽁꽁 묶으면서 외곽을 죽여버린다라는 거니까 그런 느낌이라고 봐요. 어쨌든 5차전을 보면서 좀 인상 깊었습니다. 티봇 감독이 불펜이 아니라 벤치를 돌리는 워만 것도 2483님 별풍선 777개 적중기원 아무튼 연장된 건가요? 연장 확인되셨습니다. 우리 와우 형님도. 자, 일단 요까지 다 해드렸고요. 형들 빠르게 할게요. 미국 축구는 지금 빨리 영상 올려드려야 되기 때문에 요거는 승패인디 언더와라인만 잡아드리고 유튜브 영상 먼저 올린 다음에 숲TV 형님들한테는 가볍게 한 줄 코멘트라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유튜브 형님들은 바로 받아 적으세요. 자, 세인트루이스랑 사노세 경기는 사노세 역배 프렌 오바 보겠고요. 오바가 조금 더 낫습니다. 지금 세인트루이스는 아직까지 한 경기로는 증명이 안 돼요. 팀이 아닙니다. 지금 지난 시즌 홈 세인트루이스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슈빌과 뉴욕시티 경기는 무승부 아니면 내슈빌 햄무. 뉴욕시티가 원정 경기에 저는 한 골도 못 넣을 거라 보고 있고 내슈빌이 홈 강팀이기 때문에 한 골 내지 한 두 골은 넣어주지 않을까 이런 느낌인데 무승부 아니면 내슈빌 햄무 고배당으로 잘 쓰시거나 저는 언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은 신시랑 DC 유나이티드인데 신시내티는 제가 홈 경기 신시내티 건드릴 때는 웬만하면 들어옵니다. 정말 9할 이상은 들어옵니다. 일단 신시내티 홈 경기고 오늘 뭐 일반승 배당 좀 짜긴 합니다만 홈 경기에서 늘 잘합니다. 그리고 DC 유나이티드 수비력으로는 좀 많이 아쉽겠죠. 신시 승, 그 다음에 오바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고요. 이게 3대1이 나올지 3대2가 나올지는 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햄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인터 마이애미 대 콜럼버스 경기인데 뭐 요건 3.5긴 하지만 고배당이죠. 1.8 몇 배당 역배 받았는데 오바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인터 마이애미 뭐 지금 공격력이라고 한다면 혼자서 3골 넣을 수 있고 콜럼버스도 충분히 그런 팀이기 때문에 오바 고배당 한번 노려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레드불스랑 그 다음에 애틀랜타 경기인데 홈과 원정이 바뀌었다면 모를까. 애틀랜타가 원정 경기에다가 레드불스가 홈 경기라고 한다면 충분히 한번 레드불스 쪽으로 노려볼 수가 있겠고요. 레드불스도 홈 경기 공격이 굉장히 좋습니다. 애틀랜타도 직전 경기 보셨겠지만 홈 경기는 괜찮아요. 나름 쓸만한데 늘 원정 경기가 문제입니다. 레드불스 승에다가 마인 승에다가 오버까지 다 볼게요. 자, 올랜도 시티랑 시카고 경기인데 뭐 시카고가 직전 경기 원정 경기에서 역배를 못했습니다. 다만 어쨌든 이 시카고는 늘 NBA 불스도 마찬가지로 시카고 원정 역배는 늘 과학이죠. 일단 뭐 역배 보면서 오바까지 보겠습니다. 이게 2.5밖에 안 준다라는 게 조금 의아했습니다. 올랜도도 홈 경기에서 충분히 득점 가능한 팀, 시카고 혼자서도 3골 넣을 수 있는 그런 팀이라서 이건 오바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바 괜찮아 보입니다. 자, 댈러스랑 필라델피아 경기, 이거 해외에 사시는 분들은 양득 제일 좋아 보이는 경기죠. 이거는 뭐 댈러스도 충분히 득점 가능하고 바리버 나오잖아요. 필라델피아도. 댈러스 걔 누구더라? 댈러스 그 에이스도 나옵니다. 오늘 둘 다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양득 모두 가능한 상황. 2.5라고 한다면 둘 중에 누구든지 한 골만 더 넣어도 오바가 납니다. 보통 이런 게 오바가 잘 나죠. 오바 괜찮아 보이고 무승부 1대1 무승부 아니면 2대1로 필라델피아의 햄무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양쪽 다 배당도 좋았어요. 2배당 2배당이죠. 휴스턴과 캔자스시티 경기인데 요런 경기 이제 역배 한번 찍어볼만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휴스턴도 좀 정돈이 안 된 상태고 캔자스는 원정 경기를 잘 못하는 팀이 아니죠. 미국 축구가 보통 원정 경기 못하는 팀들이 많은데 캔자스가 조금 유별납니다. 원정 경기 나름도 잘하는 팀이기 때문에 요거는 뭐 캔자스 프랜승 나름 괜찮다고 좀 보겠고요. 뭐 언더 다만 추천드리는 경기 아닙니다. 다음은 LA 갤럭시와 솔트렉 경기 오버 하나 찍고 갑시다. 갤럭시 경기는 계속 오버 찍는 겁니다. 이번 시즌. 샌디에이고랑 오스틴 경기인데요. 어쨌든 홈 샌디에이고다. 그리고 이제 원정 오스틴이다. 오스틴도 이제 집 밖에 나가면 늘 문제되는 게 공격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언더 사이즈 속에서 샌디에이고의 1대0 승리 정도 지진 않을 것 같아요. 1대0 아니면은 저는 한 2대0 샌디 승, 마인 승, 언더 정도 봅니다. 다만 샌디가 최근에 홈 경기에서 그렇게 막 안정감 있는 경기력을 많이 보여주지 않아요. 얘들도 은근 공격력이 좀 기복이 있긴 합니다. 그 정도만 참고해 주세요.
자, 일단 요까지 미국 축구까지 깔끔하게 프리뷰를 해드렸고요. 우리 숲TV 형님들은 전체표 보시고 따봉 좀 미리 눌러주시면은 전체표 띄워드리겠고요. 또 유튜브 형님들도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데이터 필요하신 분들은 댓글창에 제가 링크 하나 남겨둘 테니까 그 오픈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데이터 신청 요청해주시면 문의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프리뷰를 했는데 너무 길어져서 죄송하고요. 좀 더 많이 좀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감사합니다.